자, 2월에 글로벌 차익 실현 1차, 2차 웨이브가 일주일 사이에 끝났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시작해서 이번 주 4일하고 5일, 수요일하고 목요일 사이에 2차 웨이브. 금요일하고 저번 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해서 주말 잠깐 쉬고 그렇게 해서 1차 웨이브가 있었어요. 기억들 하시죠? 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4일, 5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봅시다. 그나마 최근에 회원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방대한 제 영상의 이 내용을 쫓아오기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힘드시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매번 반복해서 앞뒤 흐름을 제가 지난 편까지의 줄거리, 앞으로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각자가 그거는 이제 개인 성향에 뭐 알아서들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까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방은 절대 리딩 방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 방에서 하는 건 이 큰 흐름들, 국제 정세하고 거시경제에서 환율, 국채, 주식, 대한민국 주식 안 합니다. 미국 주식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어떤 그런 걸 보고 달러 기축통화의 흐름을 보면서 금은 원자재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아주 큰 흐름으로 1년 6개월 뭐 짧게는 분기 석 달씩 어떤 흐름으로 갈 것 같다. 이러이러한 걸로 계속 그 짚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원래는 그것도 안 했는데 지금처럼 멤버십 위주로 돌리고 나서는 그나마 이제 저 같은 경우 개인은 어떻게 자산을 분배해서 유지를 해오고 있나 그 정도만 계속 그냥 남한테 권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만 보여드릴 뿐입니다. 예전에 멤버십 위주로 돌리기 전엔 그런 말도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래서 뭐 팔아야 될 줄 몰라요. 앞일은 저도 모르고요. 다만 이러이러한 거 지금 조심해서 보고 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미리부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다.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이러이러한 근거로 맨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다입니다. 그거를 자기들이 재미로 보시든 아니면 진짜 자기 뭐 투자로 보시든 적용하는 법은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각자 알아서 하시고 사람마다 투자하는 뭐 자기 자산의 비율도 다르고 비용도 다르고 깜냥도 달라요. 오늘 숫자를 보면 막 돈이 얼마큼이 들어왔다 얼마가 나갔다 하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걱정을 못 할 정도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저 같으면 그 정도 금액은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행복해지자고 돈도 벌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돈을 버는 걸 뭐라는 안 합니다. 돈을 벌어서 행복하고 싶어요.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뭐 좋은 집, 좋은 차 갖고 싶다 그런 욕망은 이제 나이 들어서 없어요. 여기서 더 호화롭게 뭘 해보고 싶다. 안 가본데 기똥차는데 가서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예.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만약에 더 크게 돈을 벌면은 좀 멋있게 써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은 좀 있어요. 지금보다 더 멋있게 여러 사람들한테 좀 쓰면서 내가 정말 절정의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기분이 좋은 각자 이제 그런 게 다 다르죠. 그거 뭐 자기가 뭐 술 먹는 게 좋다 하면 그렇게 하시고 어디 가서 좋은 차를 타고 막 정말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파인 다이닝 딱 하는 걸 좋다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행복하자고 돈 버는 건데 그 돈 버는 과정에서 날마다 돈 때문에 그냥 잠을 못 자고 속이 쓰리고 병이 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저는 그래서 돈이 만약에 투자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정도 흔들려서 지금 마음이 힘들다. 뭐 거기서도 뭔가 각자 하시는 거니까 알아서 하면 저 같으면은 그거는 조금 제 영상에 그 유튜브 보시면 영상들 예전 그 카테고리 중에 금은 비트코인 잡설 그런 거 보면
얼만큼의 돈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 왜 돈의 목적, 저는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느끼고 있다라는 저의 경우를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산을 옮겨왔고 투자할 때도 어떤 투자라기보다는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사람들처럼 막 적극적으로 안 하고 각자 뭐 다 알아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사실은 지금 공개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카톡에 꼭 들어오시고요. 이거 카톡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제 동영상 아무거나 회원 전용 영상 들어가시면 그 밑에 댓글들이 있어요. 그 댓글에 항상 써 있어요. 카톡방도 이제 금방금방 옮겨 다닐 거니까 새로운 카톡방으로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카톡방 링크랑 비밀번호 있고요. 금년에는 꼭 무슨 일 있어도 카톡방에 들어오시라. 뭐 안 들어오셔도 본인들 자유인데 아마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작년 10월 10일에 폭락이 한번 왔을 때 제가 어쨌든 시장은 변했다 앞으로. 시장은 별거 아니네. 다시 뭐 트럼프는 항상 그러다 말지 타코하고 올라가는데 아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거고 가장 큰 손, 글로벌 큰 손들은 이때부터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2차적 격변기. 작년 4월 관세 시작하고 10월 10일까지 이게 아닌 이제 또 다른 격변기로 앞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시진핑이 이빨을 드러냈고 미중 좀 더 세상이 요동을 치면서 더 많은 해지로 가야 된다 해서 이래서 뺀 것 시작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장은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갔다고 이번 그 주에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계속 그 이후로 제가 시장에서 꾸준히 지난 10월 10일부터 했던 말은 뭡니까? 10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 보고 나서 정말로 투자를 해야 될지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될 거다. 10월 말에 정상회담 하고 그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11월 첫째 주부터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정상회담을 하긴 했지만 진짜로 아무것도 결정난 건 없다. 그냥 입으로만 떠들고 하나도 나아진 건 없더라. 앞으로 더 불확실성만 오히려 더 커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역시 미중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기대해봤지만 오히려 더 앞으로 힘들어지겠구나. 느낌적인 느낌이 나온다 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11월 둘째 주인가 그때부터 글로벌 폭락이 일어납니다. 블랙 먼데이, 블랙 서스데이 뭐 그런 거 그때도 나왔죠. 그때도 그때는 아시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시아에서부터 날 박자마자 아주 제일 많이 오른 것들 그때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팍 얻어맞았죠. 그리고 유럽부터 쫙 해가지고 작년 한 해 유럽도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보다 제일 많이 더 많이 올랐죠. 아시아 유럽 이런 다른 데 증시가 쫙 빼고 그날 밤에 미국까지 가가지고 한 번에 빼는데 하루 만에 뺀 건 아니죠. 조금씩 11월 둘째 주부터 자꾸 뺐어요. 이게 계산적으로 빼는 거였어. 뭐 충격으로 아이고 큰일 났다 라는 게 아니라 그때 이런 핑계 빼면서 계산적으로 빼서 11월 둘째 주부터 계속 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가지고 크게 빼는데 이때도 카톡으로 제가 실시간 중계해드렸죠. 100일선까지 딱 뺀다. 정말로 100일선 녹색 선 보이죠? 하고 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때도 시장이 이게 뭔 일이다냐 쳐맞고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대 여러 가지 또 해석을 내놨었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셔놨네요. 10월 10일 그 다음에 10월 12, 20일 11월 20일 근데 이때도 제가 그 뒤에 영상을 만들었죠. 폭풍이 지나간 후 해가지고 여기까지 지난 한 달 동안 사실은 알게 모르게 계산적으로 계속 털린 거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이제 끝이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이제는 산타랠리가 시작된다. 월가에서 계속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떠들었죠. 11월하고 12월 초까지. 근데 제가 이때부터 계속 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는 영상을 만들면서 산타랠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미 계산 끝났다.
얘네들이 다시 시장에, 미국 시장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결정하는 거는 최소 1월 둘째 주까지는 봐야 된다. 1월 둘째 주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대충 가늠을 했었죠. 그렇게 봤어요. 더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1월 둘째 주까지는 봐야 되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한번 빠졌다가 또 오르는 척 하면서 1월 둘째 주 넘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때까지가 우리가 보는 3대 불확실성이 있어요. 거시경제에. 그것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좋아진다는 기미가 없으면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힘들 것 같다 하면은 한 번 더 뺄 때가 온다. 그때도 지금처럼 100일선까지 한 번 더 털을 것이다. 왜? 전 세계가 미국 시장, 자산 시장에 몇십 년 동안 제일 많은 돈을 집어넣었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못 빼요. 조금씩 달러가 약해지고 세상이 다극화되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걸 보면서 조금씩 계속 덜어내야 돼요. 이거 하루아침에 뺄 수 있는 양도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필요하다 하면 조금씩 많이 빼는데 최대한 손해를 덜 보면서 사람들 모르게 조금씩 빼고 또 올렸다 조금씩 빼고, 사실은 손바꿈이에요. 계속 글로벌 세력들의. 그래서 한번 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1월달 들어와서는 1월 둘째 주까지 기다렸었죠. 1월 둘째 주까지 기다렸는데 역시나 뭐 미국 우리가 보던 3대 불확실성, 관세법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그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H200을 마음껏 넘겨주고 시진핑도 흡족해서 옛다 받아라 히토류, 일단 한번 서로 주고받자 할 거냐, 아니면 서로 간에 계속 더 수싸움을 하면서 끝까지 뭔가 더 힘들게 가냐. 이것이 그 다음이었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미국 안에서 뭔가 비상계엄이 터지든 아니면은 밖에서 지지율학에서 베네수엘라를 한번 때리든, 이런 것들이 이러려고 했는데 좋게 마무리가 됐어 라는 모습이 나와야만 글로벌 세력들이 1월 첫째 주까지 해가지고 전부 휴가 갔다가 1월 둘째 주에 들어오고 시무식 하면서, 자 이제 금년에는 포트폴리오를 미국 시장 얼마, 유럽 시장 얼마, 신흥시장 얼마, 금 얼마, 원자재 얼마 어떻게 해서 갈까라는 이게 나오나 하는데 못 나오고 있다고 했죠. 1월 둘째 주까지 절대 못 들어와요. 근데 1월 둘째 주까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더 안 좋은 일이 터졌죠. 그게 뭐죠? 갑자기 베네수엘라를 진짜 때렸어요. 그리고 이란도 때리겠대. 그리고 그린란드도 내놓으래. 야, 불확실성이 해결된 게 아니라 더 많은 급격한 거시적 불확실성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것이 달러를 강하게 만드냐? 아니다. 이거저거 봤는데 그린란드 안 내놓으면은 니들 다 25% 관세 유럽한테 그러고 나서 셋째 주부터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글로벌 큰 손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했죠. 예전 같으면은 미국 달러가 더 강해지고 유럽 큰일 났네. 근데 그게 아니죠. 작년 한 해 다극화로 트럼프가 동맹들을 밀어내고 달러가 약해지고 연준을 잡아먹겠다고 하면서 연준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시켜줄 컨트롤 시스템이 망가지는 걸 봤는데, 이번에도 그린란드도 잡아먹겠다, 베네수엘라 때리겠다 하는 거 보면서 예전 바이든 때면 달러가 강해지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식대로 되는데 저렇게 뭘 하겠다 하면은 점점 더 전 세계에서 달러는 안 쓰고 위험 회피 차원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달러 국채 주식량도 빨리 줄이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달러 말고 다른 외화로 더 많이 보유고를 준비를 하고 금과 은에 더 많이 가고 하는 식으로 해지의 물결이 다보스 포럼 첫날부터 바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보던 3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도 윤곽이 나온 거 없는 불확실성만 더 커지고 더 달러를 밀어내고 더 도망쳐야 될 이유만 더 커지고 더 많아졌어요. 1월 셋째 주부터. 그러죠? 제가 당시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요렇게 했다가 11월에 이렇게 갖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갔다가 1월 둘째 주까지 세력들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본 다음에 그때도 영 아니다 하면 한 번 더 뺀다.
그죠? 한 번 더 빼는데 그때 빠질 때 만에 하나 100일선까지 한 번 더 뺄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그때 거시적으로 뭔가 안 좋은 정말 이벤트가 우연히 겹쳐버리면 그때는 그냥 빼고 또 가다 빼고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쭉 내려갈 수도 있다. 기억들 하시죠? 그렇게 시장을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두고 보자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이제 시장에서 갑자기 그린란드 때문에 다보스 포럼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가 그때부터 영상을 갑자기 막 방송을 일주일에 2번, 3번씩 하면서 여러분들 진짜 힘들게 했죠? 왜? 비상 했잖아요, 제가. 비상 경보를 때리면서. 그 뭐냐? 지금 우리가 보던 저 흐름대로 한번 크게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한 번 더 뺄 수가 있는데 시간상으로 타임테이블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게 그때 딱 겹치죠. 지금 앞에서 얘기한 모든 그 불확실성, 그린란드, 다보스 포럼이 하면서 뭐가? 달러가 작년 내내 제가 개인적으로 보아오던 이 최후 지지선 밑으로 빠지려고 그래요. 물론 이 밑으로 빠진다고 하루아침에 난리가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단계별로 요 밑으로 빠지면 무조건 전 세계에 있는 국부펀드, 연기금, 뭐 가장 큰 돈을 움직이는 국제시장 이런 데에서 달러를 들고 있는데 달러의 환율이 어느 순간 지금 이하로 이게 망가지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을 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들고 있으면 안 되고 기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서 달러를 확 버려야 돼요. 달러로 된 자산을 팔아치워야 돼요. 기계적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매뉴얼이.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나죠. 달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보고 있던 요 밑에서 안정되던 게 2위로 다보스 포럼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달러는 아까 말한 1년 동안 지키던 선이 빠지려고 하고 미국 국채 가격은 이 밑으로 금리니까 국채 가격이 일정 지지선 밑으로 떨어져서 폭락하려고 그래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글로벌 큰손들은 어떻게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다 팔아치워야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큰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그 일만 벌어집니까? 뭐가 깨질 때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또 비트코인 하지도 않으면서 비트코인을 아주 비트코인 박사가 될 정도로 드립다 파고들었고 영상을 엄청 많이 만들었죠. 제가 이때부터. 왜 그러죠? 이 비트코인 빠지는 게 비트코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전체 금융위기로 올 확률은 별로 없다.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 보고 나서 그때 일단 한번 살아났다. 카톡으로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이제 한번 살아났는데 앞으로 V자 회복을 못하거나 서서히 못 올라오고 이 박스권에서 계속 가게 되면 시한부 인생이 된다. 영상 작년 12월부터 만들었습니다. 11월부터 시한부 인생인데 언제까지 그 영상들을 다 차근차근 보신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월까지라고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월까지는 버틸는데 이렇게 가면은 2월부터 문제가 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MSTR 마이클 세일러 씨 그 카톡에다 얼굴도 2025년 포브스 선정 비트코인의 연금술사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던 아저씨였는데 100일 만에 이렇게 됐죠. 100일 만에 10월 10일부터 정확히 지금 100일 만에 이렇게 됐는데 이 박스권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2월 달이 되면 첫 번째 채권 말기도 돌아오고 그리고 점점 위험해진다. 이미 이 밑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요선 밑으로 빠지면 찌끄만한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그 추적하는 그 재무 전략 기업이라고 하죠. 트레저리 기업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일단 돈이 이제 융통이 안 돼요. 더 떨어지면은 버티고 이제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겠죠. 월급 안 들어와도 한 달, 두 달은 공과금 내서 버티죠. 석 달째부터는 팔아치워야 돼요. 갖고 있는 거 집안의 가구도
하나씩 팔아 치우고 뭐 돈 되는 거 하나씩 팔아야지. 벼룩시장에다. 그게 뭐가 있겠어요? 대부분 그런 좀비 회사들은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들고 있는 거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 보던 여기서 가두리 쳐놓고 이거 재밌다 하고 이제 갖고 노는 아주 양아치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봤는데 다 하나하나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1월 29일 날 29일 날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카톡에다가 올렸죠. 금요일 날 아침에 지금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전체 시장이 이렇게 다시 한번 100일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 세력들이 그냥 빼기 때문에 무너질 때는 다 이런 흐름을 갖고 빼는 건데 뺄 때는 안 알려주고 빼니까 뒤에 가서 뒤늦게 해석을 갖다 자기들이 나름 붙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이래서 진짜 밑에 흐름을 봐야 된다. 사실 이게 이번 처음이 아니라 전에는 저 혼자 보던 건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진짜 블로그 하다 유튜브까지 하게 됐는데 세상 이런 거 누가 보겠어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짜리 영상인데도 꾸준히 봐주시는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저도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저 혼자 하면 뭐들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냥 쭉 보고 말지 한번. 그래서 이왕이면은 보는 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제가 보는 모든 걸 다 그냥 알려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항상 같은 시기였어요. 사실 제가 처음 커뮤니티에 외부인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 DC 인사이드인가 그때 할 때도 2021년도 11월 달에 지금 조만간 세력들이 곧 한두 달 안에 털 수 있으니까 나 같으면 여기까지만 하고 도망가겠다.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인가 열흘 있다가 테슬라가 고점 치고 3년 동안 빠져요. 3년 동안 그 고점을 회복을 못해요. 근데 이제 그때도 밑에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인다.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못했지만 그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믿죠. 그리고 작년 3월, 4월 폭 나가는 것도 그때도 석 달 전부터 얘기했죠. 기억들 나시죠? 재작년 겨울부터 이렇게 해서 계속 덜컹덜컹 하다가 3월 4월에 한번 쭉 이렇게 빠지는 거 그때도 했는데 거의 그렇게 갔죠. 다 이 모든 흐름을 항상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보냐라는 거는 다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하시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냥 항상 저는 제가 보던 식으로 그냥 볼 뿐인데 그냥 관심이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월 29일에 빠지는 거 보고 아까 본 것처럼 지금 1월 둘째 주까지 세력들은 더 이상 들어올 이유가 없다. 시장에. 그런데 이제 오히려 더 도망가야 할 이유가 갑자기 다보스 포럼 첫날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주에 제가 방송을 3번이나 하잖아요. 갑자기 카톡에도 엄청 많이 글 쓰고 막 짜증나셨죠? 뭐 이 양반 또 시작했네 하고 그러면서 제가 3가지를 봤죠. 아까 본 것처럼 달러가 이 밑으로 더 빠지나 봅시다. 미국 국채 금리가 이 위로 더 튀나 봅시다. 비트코인이 이 밑으로 더 빠지나 봅시다. 왜? 비트코인이 이 밑으로 더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박스권 밑으로 빠지면 설명드렸죠? 여기까지는 버텨요. 이 밑으로 던지면은 그때는 정말로 사방에서 빵빵 터지고 힘들어지고 가장 비트코인에 잘 버틸 수 있고 돈 많다. 우리 평단가 높다 하는 대표적인 두 회사 마이클 세일러의 MSTR하고 우리 톰 리시의 비트마인 같은 회사들도 손실이 일어난다. 더 이상 의지할 고래가 없다는 거죠. 사실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마지막 그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갑자기 시장에 영래포 시장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비상 준비금을 확 넣는 걸 보고 연준이 갑자기 왜 이럴까? 이거 무슨 이게 뭐 거의 눈에 안 보이는 양적 완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갑자기 영래포 시장에 푸는 건데 왜 그럴까? 그거 다 그때 제가 설명드렸죠. 비트코인 시장이 이대로 못 살아나고 가다 가면 어디선가 돈을 융통을 못해서 빵빵 터지는 애들이 나온다. 그 걔네들 째게 몇 개 터지는 거는 그냥 터지라고요. 일도 아니에요. 뭐 그런 일이야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지. 문제는 얘네들의 채권 채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모대출, 사모금융이에요. 이러면은 지역 은행 같은 애들이 하나씩 빵빵 터질 수 있습니다. 위험해지는 거죠. 그걸 연준이 아니까. 근데 절대 시장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영래포 시장에 미리 스펀지를 매트리스를 깔아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버티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인가 그 카톡에 기사 하나 보여드렸죠. 바로 지역은행 하나 바로 터졌죠. 미국에서 지금. 그렇죠? 지금 절대 시장에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미리 움직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잘 봐야 된다 했던 거고. 이제 1월 29일 날 1월 30일인가요? 1월 30일 날 쭉 빠지는 거 보면서 아침에 저 같으면은 지금 뺍니다. 달러도 우리가 보는 중요한 라인에서 간당간당 하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도 오를까 말까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베센트가 바로 일본에 전화해서 한번 채 잡았지만 비트코인이 간당간당하다 쭉 흐르는 거 보는 순간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미국 국채 자산 이런 거 엄청나게 들고 있는 전 세계 중앙은행 국부 펀드 연기금들이 가만히 눈 뜨고서 돈이 엄청나게 팍팍팍 깎이는 걸 앞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일 당장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도 슬슬슬슬 팔 수 있는 만큼 팔아야 돼요. 그래서 기분이 쎄하다 저 같으면 판다 말씀드렸고 실제 몇 시간 뒤에 그날 저녁부터 일이 일어나죠. 그날 저녁부터 그동안 제일 많이 오른 것부터 당연히 뺀다. 카톡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차 웨이브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1월 30일부터 시작된 거죠. 1월 30일 금요일부터. 이때가 이제 우리가 보던 정말 날짜도 기가 막히게 잘 맞았죠. 제가 감이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1월 둘째 주까지 쇼부가 안 나고 더 안 좋아지게 되면 슬슬 빼는데 질질 늘어지면서 1월 말하고 2월 초 사이에 걸쳐서 한번 100일선까지 뺄 수 있는 때가 온다. 조심하자 했는데 진짜 사실 1월 30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1차 웨이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많이 오른 거부터 무조건 뺀다. 가장 많이 오른 게 뭡니까? 금, 은, 원자재, 그리고 또 뭐죠? 반도체, 메모리 업체, 대한민국의 SK, 삼성, 샌디스크, 마이크론 다 빼는 거죠. 쫙쫙 빼는 겁니다. 심지어 이때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1월 마지막 주와 이번 주 2월 첫째 주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실적 발표가 시장의 기대를 다시 살리지 않겠냐 했는데 첫째 주에 제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하고 테슬라 4개 나온 거 보고 당시 메타는 10%나 갑자기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는 10% 실망해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카톡에다가 아무 의미 없다. 메타도 그냥 이러니까 저런다 하고 일순간 오른 거지 오를 이유가 없고 결국은 세력들은 이미 아이고 내게 뻔하고 다음 주에 나오는 구글하고 아마존도 뻔하겠네. 서사가. 그래서 이미 맘먹었고 빅테크가 시장은 못 살릴 거라 본다 말씀드렸고요. 1차 웨이브가 어떻게 됐습니까? 1월 30일부터 그러죠. 금과 은의 폭락이 일어납니다. 원자재도 전부 다 폭락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난 11월하고 다르게 미국 시장부터 일어났죠. 이렇게 쭉 이렇게 빠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로 넘어오면서 대한민국 코스닥의 코스피 코스닥의 사이드카가 걸리죠. 엄청난 폭락이 일어나죠. 한번. 그러고 화요일 돼갖고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어느 정도 금과 은의 폭락이나 이런 웨이브가 끝났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전 영상에서 그 저번 주에 했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1월 말에 만든 영상에서 2월달 전망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2월달은 셋째 주부터 우리가 설 연휴인데 첫째 주, 둘째 주까지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첫째 주에는 이미 금요일, 월요일 해가지고 2월 1일까지 1차 이제 지금 폭락이 시작이 되지만 4일, 5일쯤에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4일하고 5일, 수요일하고 목요일을. 왜 그랬냐면 그때 제가 그 전 주말 방송에서 4일, 5일에 뭐가 있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표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만약에 거기서 장기채 더 많이 쏟아내겠다라고 발행 계획이 나와버리면 이제는 거기서 더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비트코인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4일, 5일 사이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실적 발표도 있었어요. 근데 뭐 실적 발표 뭐 뻔하죠. 뭐 걔가 뭐 실적 발표할 게 뭐가 있어. 그 회사가 비트코인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얼마 올랐습니다. 그거밖에 없지 뭐. 그죠? 그리고 뭐 배당은 얼마씩 더 늘려주겠습니다. 참아 주십시오. 뭐 돈은 얼마 어디서 구해다가 앞으로 비트코인 얼마 더 사겠습니다. 그게 걔는 실적 발표예요. 지 회사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거 사실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시장 내 비트코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금은 얘기 다 할 거니까 일단 시장 얘기만 해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4일하고 5일 사이에 한 번 더 뭐 미국 시간으로 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전주에 방송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 월요일까지 해서 한번 화요일, 수요일 괜찮았다가 수요일 밤부터 미국 시장이 또 빠지죠.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코스피 코스닥이 또 한 번 사이드카가 걸리죠. 그리고 목요일 저녁까지, 목요일 밤까지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집니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금요일 날 이제 불같이 반등했죠. 마지막 엊그제. 그래서 2차 웨이브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1월 말에 만든 영상에서 이제 3차 웨이브도 둘째 주도 문제다 말씀드렸죠. 왜?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사실상 설 연휴 시작되기 전에 제2의 빅테크가 나올 확률이, 제2의 딥시크가 중국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그것이 지금 미국 주식이 촉발점이 돼가지고 한 번 더 세력들이 돈을 빼야 되는 지금 그런 아직 위기는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가 어제 오늘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지금 4분기, 1분기 전체적인 전망을 보면서 몇 달 전부터 꾸준히 한 얘기고 그리고 그동안 몇 달 동안의 방송이 두어 달 동안의 방송이 그 얘기만 쭉 하면서 그것만 살펴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했던 흐름 석 달치 다 했어요. 한 번에 지금. 그렇죠?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는 거는 지금 저만 어디서 아는 정보를 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는 정보예요. 다만 그 정보를 좁은 시야로 보지 않고 더 크고 더 유기적인 시야로 볼 뿐입니다. 그 안의 흐름을. 그리고 그 월가의 꾼들이 하는 뻔한 얘기들, 지네 돈 벌라고 하는 얘기들, 그걸 또 두 번, 세 번 왜곡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잘 알도 이상한 얘기하는 우리나라 언론들, 거기에 또 자기 어떤 뇌피셜 넣어가지고 소설 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제 인플루언서들. 그래서 정보는 사실 넘칩니다. 제대로 그걸 볼 줄만 알면. 근데 왜 그걸 제대로 못 봅니까? 본인 스스로 사고하는 방법을 현대인들이 지금 이미 21세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21세기 사람보다 스스로 생각을 안 해요. 남들이 다 이렇게 써준 것만, 정보만 많이 모으면 똑똑해진다는 착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러고요. 자, 시장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봅시다. 이게 나스닥 종합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빠질 거다 했는데 나스닥 종합은 언제? 2월 3일 날. 2월 3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100일선 한번 찍고 오히려 100일선 밑으로 빠집니다. 그러죠? 100일선 화요일 날 찍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그 우량주를 모아놓은 나스닥 100이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 200처럼 나스닥 100이 100일선을 그 다음날 찍어요. 2월 4일날 보이시죠? 그리고 다우하고 섞인 S&P 500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날 찍죠. 2월 5일날 3, 4, 5 사이좋게 찍죠. 결국 제가 얘기했던 100일선 한 번 더 찍을 수 있다가 목요일까지 나온 거예요. 화, 수, 목 3일에 걸쳐서. 자, 그때는 요렇게 조금씩 털다가 이렇고 이번에는 어땠는가요? 굉장히 지능적으로 털었죠. 차이가 보이십니까? 4번에 걸쳐 털었어요. 그때는 한 번, 2번에 걸쳐 털었고요. 이번에는 한 번, 2번. 올라가면 또 덜어내고 올라가면 또 고마워 덜어내고 아주 계획적으로 질서정연하게 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식이나 이런 데 막 가장 큰 손 주포여가지고 막 주식을 막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나 젠슨 황이어서 자사주를 제일 많이 들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하루에 다 팔 수 없잖아요. 하루에 다 팔려고 하면 똥값 되잖아요. 막 시장에 매물이 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제일 비싼 가격에 아주 짭짤하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단계별로 오늘 내일 모레 이만큼씩 내놓고 좀 쉬면은 다시 쭉 시장 올라오면 또 이만큼씩 내고 그 단계를 제가 10월 10일부터 보자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 당시 영상 만들 때 지난 한 달간 알지도 못하고 다 털렸다. 그런 제목으로 썸네일로 영상 만들었었죠. 자, 이번에는 한 달이 아니라 11월부터 12월, 1월 2달 반 동안 알게 모르게 4번씩 털은 거예요. 4번씩.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크게 털 때 어때요? 이때는 뭐 이것 때문에 저런다 저것 때문에 그런다 아니에요. 시장은 그때 그 해석을 믿지 마세요. 저는 그런 기사들 쭉 보면서 제가 보는 흐름으로 보지 그거 가지고 무조건 야 미국에 사는 꼬부랑쟁이 말 쓰는 월가에서 연봉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 했으니까 맞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시고 습관만 바꾸시면 걔네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진짜예요. 생각과 생각의 사고방식의 전환과 실천이에요. 실천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4번까지 이렇게 결국은 끊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0일선까지 나온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쭉 보죠. 1차, 2차 웨이브가 그래서 이번까지 끝났죠. 그러니까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웨이브가 처음 이렇게 나왔죠. 핑계들은 다 돼요. 케빈 워시가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예전에 매파였대. 그래서 떨어졌구나 시장이. 케빈 워시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표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이틀에 걸쳐서 토요일 방송하고 그 다음 일요일 방송 이틀에 걸쳐서 케빈 워시 전기를 썼죠. 그 두 가지 보시면 어떤 영상에서 어떤 기사에서 말하는 것보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지겹게 여러 번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절대 그러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케빈 워시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도 어쨌든 언론은 시장이 이렇게 푹 떨어지니까 아유 케빈 워시 때문에 떨어졌지? 그럴 것 같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런다 하고 핑계는 그때 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 또 핑계 댈 때 뭐 때문에 야 저기 뭐 클로드에서 엔트로피 클로드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이제 오프스라고 나왔는데 기가 막히더라. 야 이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기업은 다 죽었네. 그래서 그 핑계로 뺐다. 항상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큰 흐름 언론에서 얘기 안 해주는 이 큰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걸 보려면 모든 국제정세 거시경제를 큰 안목으로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유기적으로 변하는 걸 미리 감지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뺄 때 됐으니까 빼는 거예요. 그렇죠? 각 나라들이 자기 국민들이 맡긴 연금, 그 다음에 국가에서 맡긴 세금 이런 거 가지고 그 나라의 제일 똑똑한 애들이 전쟁에 나가는 심정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나와서 이 돈을 내가 가서 반드시 돈을 불려가지고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 우리 자식들까지 연금 받고 국가가 아주 잘 살게 해야지. 비장한 각오로 제일 똑똑한 애들이 나오는 데예요. 거기는 여러분 같은 소학개미 시장이 아니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주식학 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국채, 원자재, 환시장 모든 시장을 다 아우르는 큰 손들이에요. 걔네들이 하는 건 어디 들어가서 일확천금할까?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들이 맡긴 돈인데 되겠어요? 아닙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확실한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으로 돈을 불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흐름을 보면서 그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처럼 막 인생 이빠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2배, 3배짜리 뭐 오늘은 카지노 앞에 전당포에다 뭘 맡겨볼까 그런 마음으로 투자 안 하겠죠 당연히. 그 흐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동차에 뭐 그렇게 비싼 보험료 내고 보험 듭니까? 1년 동안 사고 안 나면 되지.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쯤부터 미리미리 하루 만에 얘들은 다 뺄 수도 없죠. 열심히 해도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몇 달 동안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뺄 때 되니까 빼는 거예요. 시장에 가장 큰 손 주포들이 일제히 자기들만 보는 흐름을 보고서 미리미리 덜어내니까 시장에 아무리 와가지고 올리려고 해도 못 올라가고 벌컹벌컹 빠지는 거예요. 밑에서 큰 벽돌들이 툭툭 빠지니까. 자, 아시아 증시 검은 월요일이 그래서 왔죠. 난리가 났었죠. 이때 전방위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전방위로 다 뺍니다. 1차 웨이브가 가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부터는 미국 시장은 반등을 합니다. 그렇죠?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낮까지 쫙 한번 1차 웨이브가 왔던 거예요. 그러죠?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 핑계를 대면서 쭉 반등을 하죠. 그러다가 또 중간중간 계속 빼죠. 반등했다가 또 빼요. 왜 빠지냐? 왜 빠질까? 야, 이번에는 무슨 저기 뭐 소프트웨어 새로운 뭐 AI 소프트웨어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AI 소프트웨어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번에 조금 버전업돼서 조금 더 좋은 게 나온 거고 이미 AI 소프트웨어는 문제가 된다 해서 지난 몇 달 전부터 꾸준히 빠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날만 유독 버리는데 막 10%, 7%, 8%씩 무조건 시장에 뭔 폭탄이 터진 것처럼 다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게 이렇게 많이 던질 일인가? 던질 때가 됐으니까 던진 거죠. 던질 때가 된 거 던진 거고 이제 그거 가지고 시장에서 이래서 빠졌다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엄청난 유튜버들 또 나와서 이 얘기 가지고 또 리바이벌 하죠. 계속 야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빠졌대. 그랬어. 그것도 난 모르고 그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라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소프트웨어하고 상관이 없는 메모리나 저기 GPU 파는 AMD 같은 거 AMD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전망 가이드 전망치만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 안 높네였지 모든 게 다 실적이 자기들 월가 예상치보다 다 높았어. 그래도 그냥 하루 만에 17% 던지죠. 이해가 안 되죠. 왜 던지지?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가 이건 아무튼 그때는 온갖 설명이 다 나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 말이 안 되는데도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랬다 하니까 또 여러분이 보는 모든 뉴스 기사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또 다들 이렇게 쭉 나가고 샌디스크, 시게이트 다 빠지죠.
이게 지금 빠질 일인가? 나온 그 사건들 봐도 이건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하루 만에 15% 던지고. 하루 만에 15%를 던졌어. 핑계는 뭐 실적이 조금 내 성이 안 차. 네 성이 안 찬다고 15%가 빠지냐 이게 지금? 아니죠. 가장 많이 오른 걸 가장 많이 던지는 가장 큰 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반복 안, 입이 아프네요. 지난 2주 동안 계속 한 얘기라서. 연애를 하라 가죠. AI 우려 때문에 그런다. 계속 그때는 그렇게 얘기 나와요. AI가 지금 뭐가 소프트웨어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빠졌대.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예. 마지막에 이제 또 올랐다가 장중에 주로 버리면 장 막판에 개미들이 들어와 받아먹고. 그렇죠? 몇 달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언제부터? 사실 10월 10일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올리고 개미들아 먹어줘. 올리고 개미들아 받아줘. 개미들아 받아줘. 받아줘. 여기까지 크게 지금 터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가만 보니까 근데 뭐 AI 우려 때문에 그랬다. 뭐 케빈 워시 때문에 그랬다 하는데 이게 이제 3일 4일 가니까 시장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부터 아무리 봐도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이제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부터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AI 버블 우려가 아니라 고평가 기술주에서 탈출하는 것 같은데 뒤늦게 기사가 나와요. 가만 보니까 아니 이전에도 AI가 뭐 어쩐다 해서 급락하는 건 여러 번 있었어. 근데 이번 주에 AI 관련주에서 빠진 거는 예전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어. 뭔가 틀려. 첫 번째, 속도와 규모가 압도적이다. 뭐 AI 소프트웨어가 뭐가 나왔대. 뭐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단번에 많이 던질 일이라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속도와 규모가 압도적이다. 이건 핑계대고 던지는 거다. 이제 똑똑한 사람들부터 눈치채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2월 5일부터 나와요. 뒤늦게 나오죠. 뒤늦게 일 다 끝나고 2차 웨이브까지 끝나고 뒤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미리 쭉 얘기를 했고 카톡에도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케빈 워시 때문에 빠진 때 던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고 그걸 핑계를 갖다 대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한 4, 5일 지나니까 월가에서도 이런 이제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이상한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불과 이틀 만에 수요일하고 목요일, 4일하고 5일에 걸쳐서 기술기업의 주식뿐만 아니라 그 회사들이 빅테크들이 내놓은 회사채까지 대출 채권까지 다 던지고 도망갔더라 이거예요. 이거 뭐야? AI주가 급락한 원인도 좀 뭔가 이상하다. 예전에는 뭐 너무 많은 돈이 투자돼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뭐 이런 불안감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AI로 대체될 거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다 이거지. 이거 조금 그건 너무 오바 떠는 것 같아. 최근에 뭐 순환매가 일어난다. 시장은 확실히 이제 그동안 이건 너무 고평가돼서 팔고 전통 가치주 다우 그런 데로 가는 순환매다. 시장에서 막 그런 거 갖다 핑계대죠. 제가 그것도 카톡에다 말씀드렸죠. 순환매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갖다 붙일 거 갖다 붙여야지. 많이 올랐다. 다른 데 들어가서 이게 오르고 계단식으로 서로 교대로 올라온 게 순환매죠. 순환매 하려고 여기 있는 걸 하루에 15% 20%씩 확확 던지고 돈이 이리 가진 않아요. 일이 확확 던지니까 일이 잠깐 그 안에서 여기서 과매도가 일어나고 이쪽에서 과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풍선 효과 쏠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순환매 이런 얘기도 좀 뭔가 이상하다. 뒤늦게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알파벳이나 뭐 이런 거 뭐 지금 그 이제 구글이나 이런 거 실적 발표 나왔지만 역시나 그랬죠. 사실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놨어요. 이번에도 빅테크들이 깜짝 놀라고. 작년에 우리가 돈 그만큼 많이 투자해서 정말 겁먹었지? 근데 그만큼 또 매출이 나왔어. 그래서 금년에는 얼만큼? 작년보다 나 2배 더 쓸 거야, 돈. 그런데 그만큼 또 매출이 나온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다 던지고 도망가죠. 왜? 지금 시장만 좁게 보면 안 된다고요. 달러 시장을 보고 국채 시장을 보고 비트코인 시장을 봐야 된다고요. 비트코인 시장이 그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디선가 은행이나 몇 군데나 뭐 큰 데서 뭔 일이 빵 터지면서 일은 안 터져도 터진다는 소문이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2023년도에 그 3년 전이네 벌써 그 뭡니까 여러분들 실버게이트 뭐 저기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질 때 그랬잖아요. 그때 생중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오래된 회원님들 중에 기억 안 나죠? 당연히 2023년 3월 11일에 3년 전에 만든 영상이죠. 그때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실버게이트 은행이랑 어디 세 군데 은행이 월가에서 터지죠. 지역은행 3개가 터져요. 이때 그냥 다 나와서 이제 미국 시장 큰일 났다. 금융위기 드디어 터졌다. 뭐 우리나라 경제 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다 나와서 떠들었죠. 저 혼자만 아무 일 없다. 혼자만 그때 저 혼자만 얘기했어요. 걱정을 마시라. 아무 일 없다. 그러나 이 일이 터뜨린 건 원인이 있다. 일부러 터뜨린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꾼들이 붙어갖고 이 일이 더 크게 터질 거야 하면서 여기서 지금 옵션 거래하면서 헤쳐먹는 놈들이 있어요. 시장의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꾼들이. 그 놈들이 문제다. 그리고 이거는 더 큰 일이 돼서 진짜 터지기 전에 정치적으로 마스터 플랜 세력이 일부러 미리 터뜨린 거다. 이것까지 해가지고 쭉 그 뒤에 얘기를 했지만 뭐 세상이 뭐 알아주겠어요? 안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저 혼자만 보면 돼요. 근데 이때도 제가 이 일이 터지고 나서 그 뒤에 바다 건너 대서양 건너 스위스의 그 크레디트 스위스 역사가 200년 가까이 된 전 세계 그 뭐 5대 6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였던 정말 큰 것이 국가가 하나 무너진 거랑 똑같죠. 그게 파산이 일어납니다. 몇 개월 뒤에 그게 나비 효과가 돼서 계속 제가 그걸 실황 중계를 그때 영상을 만들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제가 그때 전했던 게 뭐냐면 실제 일이 터져서 금융계에 금융위기가 오지 않아도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면 시장은 터진다는 거예요. 그죠? 뱅크런이고 실버런이죠. 지금 당장 여기 은행이 아무리 은행장이 나와서 우리는 거기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부실 채권도 이만큼밖에 없고 은행 예금도 안전합니다. 나가도 여기다 피켓 만들어서 전 직원이 나와서 이러고 있어도요. 뒤에서 야야야 저거 믿지 마라. 저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내일 모레까지 저거 다 없어져. 다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벽부터 와서 줄 쓴다니까요. 자기 예금 빼라고. 내 예금 찾아줘. 나는 여기 못 믿겠어. 내 돈부터 찾아서 도망갈래. 다른 데다가. 그러죠? 그렇게 되면서 빠지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진짜 놔둬도 안 터질 일이 그렇게 돈이 빠지면서 진짜 일이 터져요. 비트코인에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 밑에가 중요하다. 당장 비트코인이 이 밑으로 빠진다고 해서 지금 보면 엊그제부터 지금 제가 이것도 실황 중계 해드렸죠. 가장 최근에 언제 했나요? 2월 4일날 아마 카톡에다 했을 거예요. 수요일날 이 밑으로 여기 지금 비트코인에 비트코인 얘기는 좀 이따 해야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시장에 지금 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당장은 안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일주일 뒤에 일어날지 한 달 뒤에 일어날지 몰라. 그러나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아까 것처럼 여러분들이 국민들 연기금 아버지 어머니 평생 일한 돈 다 모아 뒤에다 등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의 금융 전사가 되어서 이 돈을 어떻게든 불리고 이 이익을 지켜야지 라는 사명감을 갖고 계시면 분명히 여기서 던지고 일단 우리 이익을 지켜야겠다고 나가게 돼 있어요. 뭐 로테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라 순환매도 적당한 핑계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1차 2차 웨이브가 그래서 목요일까지 끝나죠.
자, 끝나고 나니까 이제 케빈 워시 때문에 빠졌다, AI 소프트웨어 때문에 빠졌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기사가 나오죠. 2월 6일 날 기사예요. 드디어 금요일 날 기사가 이제 나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차 웨이브 맞고 2차 웨이브 두드려 맞고 그냥 큰일 났어, 다 피해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니까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똑똑한 애들부터 기사가 나오죠. 초대형 악재도 없는데 이번 주에 증시, 비트코인, 금이 이렇게 빠지는 게 말이 되나? 한두 명씩 이제 반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가 문제라면서 반도체, 칩 이런 주까지 다 빠진, 마이크론까지 이렇게 막 빠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거기다가 뭐 순환매라고 하는데 코카콜라 뭐 이런 거 좀 좋다고 해서 하루에 코카콜라가 15%가 오르는 게 말이 되나? 순환매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그냥 시장이 이거 버리고 이리 도망가는 쏠림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가 뒤늦게 나옵니다. 금요일날 급 반등을 하죠. 그래서 금요일날 급 반등을 해요. 시장은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오게 될 거시적인 악재나 큰 위험에서 가장 시장에 정보가 많고 더 큰 정보를 가지고 크게 움직이는 세력들은 지난 몇 달간 자기들의 위험 비중을 늘 줄이고 해지를 많이 들리고 보험을 많이 들어놨다는 거고, 이거를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회입니다 하고 맨날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그죠? 그리고 선동하는 사람 탓하면 안 되죠. 선동당한 자신한테 천주교에 그런 게 있어요. 천주교 신자 계십니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머님이나 뭐 이런 성당 미사 가서 미사 드리면 신도들이 전부 다 막 기도하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뭐 좀. 아니 뭐 이렇게 자학을 해. 모든 게 다 지 탓이라고 저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이건 아닌데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기도가 뭘 뜻하는지 알게 됐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거라고 성당에서는 하진 않을 거예요. 어렸을 때만 성당 나가고 나일론 신자, 커서는 거의 안 나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신부님, 수녀님이 들으면 웃겠죠. 더 많이 아시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선동을 저놈 때문에 저놈이 나를 선동해서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가 아니라 내가 선동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 항상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동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 그걸 보고 내가 선동을 스스로 내가 선동 당해야지 하고 스스로 내가 결정했을 뿐이에요. 뭔 얘기하다 또 옆으로 살짝 빠질 뻔했는데 살짝 얼른 중심 잡고 좀 오늘 갈 길이 멀어요. 할 얘기가 아주 많아요. 시장이 금요일날 반등은 했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그때마다 아무 문제 없다. AI 뭐 연준 의장 금리 맨날 그것만 보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사야 될 때다. 저가 매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알죠? 또 하면은 또 회복됐잖아요. 저가 매수 또 회복됐잖아요. 좋죠?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10월 10일부터 여기까지 개미들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안전 비중을 높였고 개미들은 이제 좋든 싫든 본의 아니게 뭐가 됩니까?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물타기가 됩니다. 어쨌든 뚜렷한 호재는 없었지만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죠. 금요일날 너무 많이 떨어졌다. 최근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더라.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빅테크 같은 거 금년에 이렇게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한다. 지금 쭉 보시면 야 이거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 이거 조심하자. 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도 그래서 월요일날 매도 사이드카 발동하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다시 급등을 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그 다음날 반대로 발동을 하고 그랬다가 그냥 검은 월요일 하루 만에 극복했다 하더니 수요일날 또 푹 빠지고 그러면서 5천 인세가 무너지면서 또 쭉 장 초반에 목요일날 아침에도 갑자기 4%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가 한번 터졌다가
다시 오후부터 쭉 올라가고 금요일날 살아나고 일주일 사이에 우리나라 시장에 사이드카가 3번 울렸다. 자, 이번 주도 그 작년 11월 그 중반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사태 폭풍이 정확히 한번 똑같이 왔죠. 일주일 사이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지나고 나니까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 그 핑계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다. 도대체 뭘까? 궁금하다. 궁금할 거 없죠?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 예측 하나의 딱 흐름으로 계속 보면서 드디어 나오는구나 했을 뿐이에요. 그러죠? 예. 자, 여기 보면 시타델 증권에서 1월 역대 개인 순유입이 미국 주식시장의 1월이 역대 최고치였다. 왜겠어요? 이 던진 거 다 개미들이 받아 먹으니까 개미들은 역대로 1월 달에 최대로 많이 들어와서 손바꿈이 된 거예요. 이제 평단가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이제 높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 안 터지고 그대로 가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이제 한 명씩 나 먼저 갑니다 형님 하고 털털 털고 나와서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주식은 다시는 안 한다 하는 사람들 하나씩 나오는 거고 삶이 건전해지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예. 증시 변동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이런 얘기 드디어 나왔어요. 피델리티에서. 뭔 얘기가 나왔냐? 기관 투자자의 관점, 개미들 말고 기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들은 현재 상황을 그냥 관망하고 있다. 솔직히 얘기하면 들어가려고도 안 하고 돈 털고 차익 실현하고 거시경제가 어떻게 되나 보자고 관망하고 있다. 숨고르기 한동안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다. 왜? 뭐 아니라고 숨을 고르냐? 네가 뭐 100m나 뛰었냐? 미국 달러, 미국 예외주의 그 외에 모든 것 국제 정세죠, 거시경제죠. 어떻게 전개되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기사를 예전에는 그냥 읽어보지도 않으셨죠? 그러나 이런 큰 흐름을 보면 이런 기사들이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 딱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그렇군 하면서. 예.